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능길의 장마. 이 작품은 6.25 전쟁 당시 혈육, 즉 자식이죠. 아들을 잃은 두 할머니의 대립과 화해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주인공은 할머니하고 외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하고 외할머니의 이 갈등이 이게 상당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긴장감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꼭 전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 즉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죠. 즉 단순히 6.25 전쟁은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이제 작용하기보다는 어찌 본다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서요, 해결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소재가 바로 구렁이에요. 뱀이죠. 이 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이 해결이 된다는 것은 결국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이 뱀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일종의 뭐냐 그러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면 이 소설은 샤머니즘을 강조한 소설이냐? 아니에요. 샤머니즘은 껍데기에 해당하고요.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유대감, 어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공감력이라고. 하여튼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갈등 해결에 큰 영향을 준다, 핵심 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소설이니까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5단계 구성이겠죠? 자, 발단 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나가 나오니까요, 1인칭이네요.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난 오면서 함께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과거 회상이죠. 오케이?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 여기서 문제가 되네요. 하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꾀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이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게 된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와중에 국군이었던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다. 아들의 죽음이죠. 삼촌의 죽음. 자, 이렇게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대판 싸움을 벌인다. 이 싸움이 장난 아니게 큰 싸움이에요.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이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거라며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데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민속성이 드러납니다.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뭘 켜요? 등을 켜요. 이 등을 킨다라고 하는 건요, 집에 아직 오지 않은 식구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꼭 신앙적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식구가 안 들어오면 현관문 불 켜놓죠. 현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날이 되자 삼촌 대신 누가 들어와요?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고 이 구렁이로 인해서 할머니가 기절을 한다. 자, 가족들은 혼비백산하지만 외할머니만큼은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한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그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대하고 달래어 보낸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샤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 결국 구렁이 사건 이후 할머니는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화해했죠.
다음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야기가 어때요? 상당히 재밌겠죠? 자,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중편 소설이고요. 구렁이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주의 계열이에요. 회상적이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문제는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이 1인칭이라는 서술자가 이중 시점이에요. 즉 경험하는 거는 어린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어른이 이야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경험하는 화자를 우리가 경험자라고 한다면 이야기하는 서술자를 우리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물론 주제는 전쟁으로 인한 한 가정의 비극과 그것에 대한 극복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경험자와 서술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죠? 이 효과를 봅시다.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어린 동만 입장에서는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게 합니다. 문제는 순수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의 내막, 어떤 사건의 내면, 의미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왜? 미성숙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른 서술자가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것은 결국 뭡니까? 사건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어린아이니까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은 거는 맞아요. 객관적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객관적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자에게 나름의 뭐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 서술자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본 걸 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 분단의 비극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어린아이, 자, 이거는 당시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거였어요. 경험자.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서술자.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상징적 소재와 배경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상징적 소재는 구렁이겠지요. 배경은 6.25 전쟁, 사회적 배경이겠죠.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장마입니다. 장마라고 하는 이 계절적 배경, 이 계절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밭에서 완두를 거두고 불러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서 내렸다. 비는 분말처럼 몽근 알맹이가 되고 때로는 금방 뽁국이라도 뚫고 쏟아져 내릴 듯한 두려움의 결정체들이 되어 수시로 변덕을 부리면서 칠흑의 밤을 온통 물걸레처럼 질펀히 적시고 있었다. 어때요? 찝찝하고 꿀꿀하고 그러죠, 그죠? 분위기 안 좋아요. 요게 이제는 이야기 시작한 장마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소설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결국 이 작품은 장마로 시작해서 장마로 끝난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는 게 바로 뭐다? 장마이다. 그럼 장마는 뭐냐?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사이의 갈등이 장마와 더불어 시작되고 장마가 끝날 쯤에 해소가 됩니다. 즉 자연적 배경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건 전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이며 가족사의 불행 또는 우리 민족에게 닥쳐온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상징한다. 장마와 더불어 장마가 끝나니까요. 그리고 또 장마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뭐로 본다? 전쟁이다. 그러나 과거형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결국 뭐예요? 용서하고 화해에 이르는 상태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이 장마라고 한다면 소재는 그렇죠. 구렁이죠. 원래 구렁이는요, 자, 보통 지혜, 생명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요, 구렁이란 뭐다? 죽은 삼촌의 현신이다. 이것은 결국 뭐야? 샤먼이라는 토속적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이다. 죽은 삼촌의 현신, 토속적 세계관.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자, 상처 입은 구렁이에요. 죽은 삼촌의 현신이라고 했는데, 그 구렁이가 상처를 입었단 말이야. 그건 결국 뭐야? 이 삼촌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 민족의 시련, 내지는 아픔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돼요. 근데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극진히 대접하여 돌려보냄으로써 뭐 했죠? 할머니와 화해를 이루죠. 결국은 화해를 이루는 계기, 매개는 결국 뭡니까? 상대에 대한 이해죠? 공감이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윤은길의 소설 장마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